스포일러. 네이버 웹툰에서 화요 웹툰의 중간쯤에 있는 웹툰 미래를 보여주는 사진이 도착하는 핸드폰을 갖게 된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 나온 지 2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작. 난 오늘 스포일러를 보았다. 여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주인공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다. 같은 반 현정이라는 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주인공은 좋아했다. 심지어 한 명 제꼈다면서 단 6컷 만에 주인공이 사이코라는 걸 느꼈다. 주인공은 친구들과 급식을 먹고 있었다. 여기서 박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처음 본 단어라 뭔 말인가 했다. 밥경찰, 밥도둑의 반대말로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지키게 한다는 신조. 처음 들어봤다. 경찰에서 먹는 밥이라 밥경찰이라 한 건가 싶었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었나 보다 싶었다. 주인공은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주인공을 부러워했다. 주인공은 겸손했다. 그렇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다. 너네가 내 아래를 깔아줘서 고맙기도 한데 진짜 불쌍하다면서 친구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하영아라고 부르며 다가왔다. 아, 주인공 이름이 하영이구나. 이제부터 주인공을 하영이라고 칭하겠다. 그런데 이 예쁜 애를 보고 하영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까지 보인 하영이의 성격상 좋아서 깨문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나 보다 했다. 이쁜 애는 서연우라는 애였다. 연우와 하영이는 초딩 때부터 베프였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영이는 입술을 깨문 것일까? 각별한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모나 돈이나 모든 방면에서 연우가 뛰어나다 보니 그동안 비교를 많이 한 듯했고 그로 인해 자격지심이 심한 듯했다. 하지만 공부 하나만큼은 하영이가 더 잘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연우가 만점 받았다는 소리를 했다. 이는 하영이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장소는 독서실로 옮겨졌고 그곳에는 하영이가 연우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영이는 연우를 의식하고 있었다. 분명 만점 받을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어째서 갑자기 만점을 받게 된 것일까? 라는 잡생각을 하는 듯했다. 그런데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우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더니 말했다. 자신은 과외하러 가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영이는 연우가 만점 받은 비결이 과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매우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연우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며 뚱바를 건넸다. 갑자기 뜬금없이 뚱바를 건네길래 아, 뚱바가 나중에 또 쓰이는 소재인가 싶었다.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연우였지만 하영이는 이런 연우가 달갑지 않았다. 하영이는 학교를 빠져나가는 연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영이에게 공부만큼은 절대 뒤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연우를 향한 자격지심 때문도 있었지만 하영이는 집이 가난해서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답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잠도 아껴가면서 공부에 매진했었는데 그런데 전부를 다 가진 연우가 공부마저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하니 하영이는 부들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연우가 갑자기 어떤 외제차에 치여버렸다. 뜬금없이 저 캐릭터가 이렇게 죽는다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지 모르겠는 학급반 친구들이 달려오더니 뭐야, 연우 사고 나간 거야? 그럼 하영아, 너가 이제 1등이네? 라는 미친 소리를 내뱉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는데 하영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아, 그러네 라며 좋아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진짜 사이코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연우는 사고 난 채로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차에 탔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잠시 멘붕이 왔고 그래서 다시 올려봤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사고 난 것은 하영이의 망상이었다. 이는 내가 대충 봐서 잘못 이해한 것인지 혹시나 나처럼 느낀 독자가 있을까 궁금하긴 했다. 어쨌든 하영이는 충격을 먹었다. 아무리 그래도 연우가 죽었으면 하는 망상을 자신이 했다라는 것 자체의 말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하영이는 자습을 마무리하고 학교를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영이는 낡은 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누구 것인지 알기 위해 핸드폰을 켰더니 이 핸드폰에는 앱이 딱 2개밖에 없었고 그중 하나였던 갤러리를 들어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갤러리 안에는 하영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영이는 왜 자신의 사진이 이 낯선 핸드폰에 있는지 매우 당황해했다. 그러던 도중 집 가는 언덕길 하영이는 유모차 한 대가 자신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적인 찰나였지만 하영이는 저 유모차를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아까 그 핸드폰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 저 유모차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한 건데 순간적인 찰나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감하기는 어려웠지만 주인공은 공부를 잘하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가 싶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유모차 쪽으로 트럭도 다가오고 있어서 하영이는 유모차를 낚아채서 애기를 구했다. 애기의 엄마가 등장해서 고맙다며 사례를 했다. 그런데 하영이는 이 엄마도 본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역시 사진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영이는 마치 예고라도 하는 듯 이 핸드폰에 찍힌 사진과 동일한 상황이 오다 보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으로 새로운 사진이 한 장 도착했다. 그것은 곧 있을 시험의 시험지였다.
하영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험 성적이 인생의 다였던 하영이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지의 문제들을 다 숙지했고,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정말 그 시험지는 어제 핸드폰에서 본 시험지와 완벽하게 동일했다. 그래서 하영이는 답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이대로면 만점인 게 분명하니 온몸이 떨려오면서도 그 흥분을 멈출 수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핸드폰에 사진이 여러 장 온 건가? 만일 한 장만 온 거면 시험지의 한쪽만 보여준 것일 텐데 어째서 문제를 다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후에 핸드폰에는 딱 한 장의 사진만 있을 수 있다는 설정이 몰입을 방해했다. 시험이 끝나고 하영이는 이 핸드폰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다. 성공만을 바라보던 하영이에겐 이 스마트폰은 치트키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 핸드폰에 또다시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다. 하영이는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핸드폰에 사진이 온지도 몰랐지만 이 사진은 하영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진이었다. 이러면서 1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1화를 보고 나니 2화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2화로 넘어갔다. 2화 시험 잘 본 기념으로 하영이가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으러 가던 길, 저 멀리서 우울해 보이는 연우가 등장했다. 딱 봐도 시험을 못 봐서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연우가 직접 말해주기 전까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영이는 속으로 기분 좋아했다. 너도 과외 받았으니까 나도 이 핸드폰 쓴 거 공평한 거잖아 라면서 미친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다. 공부머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정신은 이미 나가 있는 듯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저 핸드폰이 연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이때 하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까 하영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사진은 없어졌고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 사진이 도착해 있었다. 일기예보에도 비가 온다는 소리가 없었어서 친구들은 우산을 챙길 수가 없었지만 하영이는 핸드폰으로 인해 친구들의 우산까지 학교 창고에서 챙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잘생긴 남자 학생이었는데 우산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하영이가 자신의 우산을 넘겼고 그 남자애는 고마워했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저 남학생은 전학생이었는데 잘생겨서 연우가 이미 점 찍어 놓았다고 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전정호. 그런데 이 전정호라는 애의 표정에 뭔가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쟤도 뭔가 스마트폰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다. 그런데 그때 하영이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하영이의 새로운 핸드폰을 보더니 못 보던 핸드폰이네. 근데 왜 옛날 걸 써? 라며 싸가지 없이 손을 대려고 했다. 하영이는 순간적으로 이 핸드폰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만지지 말라면서 그 애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는데 분위기는 하영이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졌다. 솔직히 저 친구가 예의 없게 먼저 갖다 대려 한 게 잘못인가 싶었는데 뭐 어쨌든 그 장면을 연우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느꼈다. 이 핸드폰 연우랑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한가 보구나. 마라탕을 먹고 난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영이가 집으로 가던 길,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이미지 메이킹한 것이 다 깨진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다시는 친구들 앞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말아야겠다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대체 누구 것인지도 궁금해했다. 하지만 돌려줄 마음은 없어 보였다. 하영이는 이 거지 같은 동네가 정말 싫었다. 자신의 가난함이 너무 싫었고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었기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 하영이 뒤로 연우가 따라왔다. 연우는 하영이를 의심했다. 자신의 핸드폰이 어제 자습한 뒤로 없어졌는데 너가 가져간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2화가 끝이 났다. 3화를 안 볼 수가 없었고 긴 말 필요 없이 3화로 넘어갔다. 3화 하영이는 시치미를 뗐다. 그런데 연우는 뭔가 불안해 보였다. 하영이도 이런 불안정한 모습에 연우를 처음 본 듯했고 굉장히 당황해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왔던 하영이였다면 완벽해 보이는 애가 무너지는 첫 모습이었으니 그 애에게 자격지심을 느껴하던 하영이에겐 굉장히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없었다. 어쨌든 연우는 하영이가 핸드폰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까 학교에서 본 장면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연우의 표정이 자꾸 섬뜩하게 표현되었고 이 연우도 지금까지 보인 착한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하지만 오히려 하영이는 생사람 잡지 말라면서 무섭다고 왜 그러는 거냐고 가스라이팅을 시전했고 그러자 연우는 다시 착한 연우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하영이에게 사과를 했다. 그렇게 하영이는 1차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잠에 든 하영이는 새벽쯤 되어 등교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하영이의 어머니가 첫 등장을 하는데 손 크기가 얼굴만한 느낌이어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장면에서 하영이의 집안 상황을 대충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수척한 모습에 감기에 걸렸음에도 일을 나가야만 했고 아빠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 편부모 가정인 듯했다. 게다가 아까 일어날 때도 새벽 5시 48분에
바깥에는 욕설로 난무하는 소리들이 들려온 것으로 보아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꼈다. 하영이가 등교를 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대담하게 그 스마트폰을 꺼내 구경을 했다. 분명 아까 다른 사람들 보는 눈 조심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어제 우산을 빌려줬던 그 남자애가 등장했다. 남자애는 자연스럽게 하영이와 같이 등교를 했는데 하영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영이는 아니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냐며 긴장을 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하영이에게 너 진영초 나오지 않았냐면서 하영이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영이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전정호라는 남자애를 떠올렸는데 그 애는 키도 작고 뚱뚱했었기에 너무나도 변해버린 현재의 전정호를 못 알아봤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영이의 초등학교 때의 모습을 잠깐 비춰준다. 뭔가 양아치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하영이가 양아치가 아니라 모범생 같은 외관을 갖고 있는 걸로 보아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택한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 왜 처음 장면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다쳤을 때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남자애가 이어서 말했다. 아직도 락 많이 듣냐고. 자신이 락을 듣게 된 계기가 하영이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보통은 이런 대사들은 플러팅에 가깝지만 아직까지 이 남자애에게서 굉장한 구린내가 나기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연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뭔가 질투를 한다기보단 편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이 표정이 섬뜩한 기분도 같이 느껴지게 했다. 그렇게 3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4화, 하영이가 진로희망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영이에겐 직업 따윈 크게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연우는 달랐다. 연우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만점 받을 정도의 성적이라면 현재 목표는 충분히 가고도 남을 것이고 더 좋은 직업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과외까지 받으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건지 하영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하영이는 연우의 팔목에 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집안에 뭔가 사정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다. 하굣길, 하영이는 정우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번 주 주말에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연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어제 일 때문에 둘은 서로 어색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연우의 핸드폰에 달려있는 한 키링을 클로즈업 해주는데 하영이도 이 키링을 핸드폰에 달고 있었다. 하영이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길 둘이 우정 키링이라고 맞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후에 중요한 매개체로 쓰일 것 같다란 느낌이 들었다.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그런데 연우가 갑자기 어제 많이 놀랬지 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자신이 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진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 하영이는 이때 정확하게 이 스마트폰이 연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우는 아직까지도 하영이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렇지만 어제처럼 몰아붙이지는 않았고 어제 미안했다면서 나중에 뚱바를 사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영이의 핸드폰에 있는 키링을 주민해주는데 확실하게 이 키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다. 하영이는 전정우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었기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고 청음샵에 가서 데이트도 하는데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영화의 한 장면을 오마주하는 듯한 장면까지 나왔다. 오마주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오마주한 거라면 작가의 연령대가 대충 느껴진다.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전정우가 하영이를 집에 데려다주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하영이는 자신의 가난함을 싫어한다고 했기에 동네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걸 극도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왜 전정우한테 집을 데려다주는 걸 허락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몰입감이 조금 깨지는 듯 했으나 그만큼 이 남자애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자애가 나 배고픈데 뭐 좀 먹고 가면 안 되냐며 전형적인 속보이는 멘트를 시전했다. 주인공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헤어지기 아쉬웠던 하영이는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 엄마도 집에 없겠다. 잠시 뒤에 일어날 알콩달콩한 무흐한 스토리를 상상하니 하영이는 벌써부터 긴장되고 흥분되는 듯했다. 그런데 때마침 미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렸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속에는 1화 마지막에 나왔던 피를 흘리고 있는 하영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하영이는 깜짝 놀랬고 그만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자신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태 보여줬던 이 스마트폰의 성능은 확실했기에 하영이는 이 사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자신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전정호가 보였다.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전정호의 실체. 너무너무 궁금하던 그때 4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댓글에는 여김없이 코난들이 출동했다. 사진은 교복 입고 죽어있는데 지금은 사복이다. 확인해보니 정확히 옷이 달랐고 이는 확실히 이상했다. 그리고 연우 팔목에 있던 멍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성적이 낮아져서 부모님한테 맞았다라는 추론이 제시되었고 폰이 없어진 상태라 이제 성적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니 성적을 낮춰 교사를 하겠다는 추론도 하고 있었다. 뭐 이런저런 추론이 오고 가는 와중에 오화를 안 볼 수가 없었다. 오화. 하영이는 그렇게 설레하였던 전정호에게서 이제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다. 그런 주인공을 뒤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전정호는 쳐다보고 있었고 전정호 역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주인공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장면에서 확실히 전정호는 뭔가 수상해 보였다. 집에 도착한 하영이는 멘붕에 빠졌다. 차마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볼 용기가 나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사진 속처럼 자신이 당할까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장소가 방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확인해봐도 사화의 베데처럼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사진 속의 옷과는 전혀 달랐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시간을 확인했고 현재 시간 10시 38분, 사진 속 시간은 10시 43분. 5분 뒤 자신이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하영이는 깜짝 놀랐고 그렇게 문틈 사이로 몰래 거실 쪽을 바라봤는데 어두움 속으로 낯선 발자국이 보였다. 그 낯선 자는 우비를 쓰고 있었고 비에 홀딱 젖어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 의문의 자는 하영이 방 쪽으로 다가왔고 하영이는 깜짝 놀라서 장롱 속으로 숨었다. 하영이는 고민했다. 저자가 방을 뒤지는 틈에 빨리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숨어 있어야 하나?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 판단을 못했다. 도망치다가 걸려서 사진 속처럼 되는 것인지 숨어 있다가 걸려서 사진 속처럼 되는 것인지 오히려 결과를 봐버린 것이 독이 된 셈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가 집 근처에 왔는데 짐이 무거워서 나와달라고 하는 문자였고 그 소리로 인해 범인에게 하영이의 위치가 들통나버렸다. 그렇게 장롱의 문이 열렸고 시간은 정확히 10시 43분이 되며 그렇게 오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댓글은 과연 어떨까? 사진과 현재 옷이 다르기 때문에 시계는 고장난 것일 것이고 고장난 상태에서 나중에 저렇게 된다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집에서 죽은 사진이 왔는데 굳이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참 그렇다면서 공부머리만 좋다며 주인공의 머리가 좋은 것에도 의문을 가지는 독자도 보였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지 못하면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연우가 폰 찾으러 왔다면서 저 범인이 연우일 거라면서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폰 주인은 오히려 정우여서 그걸 연우가 노리고 점 찍어 놓은 것이다 라는 추리도 있었다. 빨리 다음 화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화. 그렇게 우비를 쓴 범인과 결국 마주하게 되어버린 하영이. 하영이는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으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하영이는 파이프를 들고 있던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죽을 위기에 놓여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다. 하영이는 엄마구나 싶었고 이 틈을 이용해 재빨리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범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뭔가 쫓아올 것 같았지만 쫓아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영이가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엄마는 그 타이밍에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짧은 몇 컷에서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왜 범인은 하영이가 도망치는 걸 그냥 냅두었는가? 하영이가 나갔을 때는 왜 아무도 없었는가? 엄마는 짐이 많다면서 왜 짐이 딱 하나밖에 없던 것인가? 심지어 여기서 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집안에 분명 범인이 있는데 굳이 확인하겠다면서 위험한 곳에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 원래 같으면 같이 도망치지 않나 싶었고 뭔가 여기서 또다시 몰입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범인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있었고 창문 쪽으로 도망친 듯해 보였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영이는 계속해서 아까 그 상황을 생각했다. 분명 아까 도어락 소리가 들렸는데 어째서 왜 아무도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그때 대빵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이 도착했다. 강력 2반 형사 박승호. 이 형사는 흉기까지 들고 있는 범인으로부터 용케 안 다치고 제압까지 했냐라는 말을 했다. 집안에 빼앗긴 물건도 없으니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고 파이프로 내려찍은 흔적 역시 언제 생긴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창문 단속이나 잘하라는 말과 함께 훔칠 것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들어온 거냐라는 형사의 말에 그만 하영이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런데 형사도 이 사건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날엔 비는 전혀 오지 않았었는데 집에는 빗자국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 하영이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등교를 했다. 미래를 잘 비껴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예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약간 공황장애가 좀 생긴 듯 했다.
마치 범인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지만 성공을 해야만 했기에 하영이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곧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때 1화에 등장했던 이름 모를 친구와 연우가 다가왔고 한 친구가 하영이에게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물었다. 하영이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지 라며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길 강도 들었다면서 연우가 말해줬어 라고 어제의 일을 다 알고 있었다. 아, 하영이가 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연우한테 하소연했나 보다 싶었는데 정작 하영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연우는 대체 어제의 일을 어떻게 한 걸까? 이러면서 6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보였다. 미래 사진 연우가 보내는 건가? 일리가 있다. 미래에서 보내는 사진이기에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았다. 치명적인 댓글이 하나 더 있었다. 죽은 사진에 있던 옷과 오늘 똑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 다시 보니 사진의 옷과 오늘의 옷이 똑같았고 그럼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가? 저번화의 배댓이었던 시계가 고장나서 멈춰있고 오늘에서야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인가? 흥미진진해져만 갔다. 다음 화를 안 볼 수가 없었다. 7화 강력계 2반 형사 박승호가 커피를 먹으면서 그 사건을 고민하고 있었다. 박승호는 후임에게 CCTV를 확보해 놓으라고 했고 후배는 CCTV를 확보하여 박승호에게 건넸다. 이때 박승호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비는 오지 않았었고 여기서 박승호는 다음 주에나 비가 온다고 말했는데 이게 저번 배댓과 연관이 있는 힌트가 아닐까? 어쨌든 그렇게 학교 씬으로 돌아와 하영이는 친구들과 체육 시간에 탁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했다. 연우일까? 또 고민해봤지만 하영이가 알고 있는 연우의 성격은 절대 그렇게 대담한 성격도 아닐 뿐더러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해도 의심만으론 절대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은 연우답지 못하다라는 것. 그 누구보다 연우를 가까이서 봐왔기에 연우에 대한 의심은 확신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한창 탁구를 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정호가 다가왔다. 어제 일 이후로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갑자기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영이는 정호에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호가 먼저 사과를 했다. 정호는 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말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도 자주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 기억이 좋았어서 순전히 그런 이유로 말했다라는 것. 별다른 뜻은 없었다라는 건데 하영이는 먼저 다가와 사과하는 정호가 고마웠고 그렇게 하영이는 이를 빌미로 내일 하교 후 청음샵을 가자고 데이트 제안을 했다. 정호는 이를 받아들였다. 딱 보니까 정호가 하영이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반에 나올 때는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했는데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정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전화에서 보여줬던 전정호의 표정, 왜 하영이를 따라 집 쪽으로 갔는지 여전히 의심 대상이다. 다시 씬은 경찰서로 옮겨 박승호 형사는 이번 주에 비가 안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왜 그럼 집안에 빗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CCTV에도 별다른 것은 없었지만 근데 딱 하나 이상한 게 보였다. 바로 하영이 뒤를 따라가는 전정호의 모습. 그렇게 정호는 박승호 형사의 타겟이 되면서 7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너무 궁금해 미쳐버리겠다. 다음 화를 봐야겠다. 8화 하영이는 또다시 학교에서 그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분명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절대 안 만진다고 해놓고 또 처만지고 있는 우리 하영이. 하영이는 여기서 사진첩에 사진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1화에 나온 시험지에 관해서 하영이는 왜 전체 문제를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이건 설정 오류인 걸까? 일단 넘어가겠다. 어쨌든 스마트폰의 전 주인을 알고 싶었지만 알 방법이 없을 그때 스마트폰에는 사진첩 말고도 초기화라는 앱이 있었다. 하영이는 이게 뭐지 싶어서 눌러보려 했는데 잠금 패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학교 시간이 되었다. 친구들이 연우의 비싼 신발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영이는 연우에게 자격지심을 못 느끼는 듯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런 건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때 하영이가 신고 있는 신발도 클로즈업 해주는데 이걸 연우가 보고 있는 씬이 등장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싶었다. 하영이는 하교 후 전정호랑 약속이 있었기에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불러서 가봐야 한다며 구라를 쳤고 친구들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연우도 하영이가 간 뒤로 자기도 학교에 두고 온 게 있다고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다. 약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하영이는 교실에서 핸드폰을 만지며 정호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 또 하영이의 신발을 클로즈업 하는데 3번이나 클로즈업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아래층에서 연우랑 정호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연우가 집으로 간 줄만 알았던 하영이였기에 왜 연우가 지금 정호랑 있는 건지 의아해했다. 그러다가 문득 연우가 학기 초부터 정호를 점 찍어놨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그때 그 순간 연우가 정호의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더니 정호는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연우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향했다.
하영이는 바람피는 연인이라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호에게 어디냐고 카톡을 했는데 정호가 미안하다면서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보자라는 연락을 했다. 하영이는 기분이 잡쳤다. 뭔가 사귀진 않았는데 바람이라도 맞은 듯한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특가 세일만 아니었어도 쫓아갔을 텐데 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대면서 그렇게 계란 한 판을 사고 집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근데 여기서도 신발 클로즈업을 한 번 더 한다. 이 더러운 신발을 계속 클로즈업하는 이유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하영이는 학교에서 연우와 정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걸까 계속 생각했고 집안, 돈, 외모 모든 것에서 연우에게 딸렸기에 하영이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렇게 우울한 하영이의 기분을 나타내는 듯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하영이를 놀라게 했고 깜짝 놀라 피하려다가 계란 한 판까지 쏟아버렸다. 하영이는 이성을 놓아버렸다. 좋은 일만 가득하다가 이렇게 불행이 조금씩 찾아오던 그 순간 때마침 스마트폰에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다. 하영이는 그 사진을 보았다. 무슨 주식인지 코인인지 어쨌든 떡상하는 사진을 보이면서 그렇게 파라가 마무리가 되었다. 배댓을 봤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다. 여자 주인공이 강도랑 몸다툼할 때 한쪽 팔을 강하게 잡은 것이 웹툰에서 강조되었던 그 화. 현실적으로 강도가 남자라면 하영이가 대등한 힘겨루기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즉 그 범인은 연우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다. 일리가 있는 추리다. 구하러 넘어가 보겠다. 주식이 떡상하는 사진을 봤지만 당장 넣을 시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은 엄마가 모아둔 비상금. 여지껏 열심히 살아온 엄마이기에 하영이는 엄마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 단 한 번도 나쁜 짓 할 생각을 가지진 않았었지만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이었기에 그리고 확실했기에 어차피 돌려놓을 수 있는 돈이었기에 그렇게 하영이는 엄마의 7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하영이는 한순간에 3.5배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돈을 벌자마자 번 돈으로 쇼핑을 즐겼다. 너무 쉽게 들어온 돈이라 그런 걸까? 하영이는 이것저것 비싼 것들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고 살아생전 느껴보지 못한 도파민을 느꼈다. 그리고 엄청 행복해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신발이 보였다. 그 신발은 연우가 신고 있던 신발과 똑같은 신발이었고 하영이는 엄마에게 돌려줄 돈도 좀 더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신발을 구매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뭘 사달라거나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느낀 것은 전교 1등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계속 멍청한 판단을 하거나 뭔가 대사들도 캐릭터와 맞지 않는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 이 캐릭터에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어쨌든 그때 반 친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영이가 비싼 옷들로 꾸미니 마치 연우 같은 느낌이 난다고 말을 했고 하영이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비싼 제품을 사주며 그렇게 돈을 더 흥청망청 써댔다. 장면은 다시 하영이의 집. 일을 마치고 온 엄마는 로봇 청소기를 보고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고 하영이는 주식을 통해 돈을 크게 벌어서 사왔다고 했다. 엄마는 주식을 무슨 돈으로 했냐고 물었고 하영이는 엄마의 돈을 잠깐 빌렸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더니 엄마는 화를 냈다. 요즘 돈이 줄어드는 것 같더니 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건 또 다른 힌트인 걸까? 돈이 평소에도 줄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일단 더 지켜보겠다. 하영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엄마에겐 말할 수 없다 보니 답답해했다. 여기서 엄마는 말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빠져나간다고. 아마 이 멘트는 복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 하영이에게 쉽게 찾아오는 이런 행복, 치트키 같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그 행복은 쉽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하영이는 그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하영이는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몇 배는 더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렇게 엄마가 하는 노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자신이 피 흘리며 죽는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건 자신이 예방한 거니까 라고 생각했고 스마트폰에서 주는 미래는 무조건 맞는다란 맹신이 생긴 듯 했다. 그런데 그때 침대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들여다보니 로봇 청소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음을 냈다. 뭐가 끼었나 싶어서 그렇게 아래를 들춰보니 그 로봇 청소기에는 우정 키링이 껴있었다. 하영이의 핸드폰에는 우정 키링이 그대로 있는 장면을 끝으로 그렇게 구화가 마무리가 되었다. 배댓을 확인해보니 주인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돈을 더 벌 생각을 안 하냐. 바로 탕진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게 살아온 것에 비해 돈을 쉽게 벌어서 그런지 간절함도 잘 안 느껴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설정에 수준이 낮은 행동을 계속하니 여론이 좋지 않아져 갔다. 확실히 디테일한 개연성이 조금 떨어져서 캐릭터성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너무나도 보였다. 18호 넘어가 보겠다. 연우는 집에서 과외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수업이 추가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기서 연우 아빠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수업 추가는 아빠의 선택이었고 알고 보니 과외도 아빠의 의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연우의 아빠는 성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연우가 불만이었고,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기만 하던 연우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왜 이전 화에 연우의 팔목에 멍이 들어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이번 10화에서 해결이 되었다. 게다가 연우의 아빠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연우의 꿈을 부정하고 있었다. 저번 배댓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었다. 방에 들어와 연우는 생각했다. 그 스마트폰만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없었어도 될 텐데. 하영이가 자신이 가져간 게 아니라고 했지만 연우는 하영이가 맞다고 확신했다. 한편 하영이는 경찰서로 향했다. 집에서 확실한 증거인 연우의 키링이 나왔기에 이를 알리려 박승호 형사에게 간 것이었는데, 박승호 형사는 이것 가지곤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도가 하필 우정 키링과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하영이였지만, 그럼 동기가 무엇인 것 같냐는 형사의 질문에 하영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의 존재를 알려선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연우가 확실해 보였지만 이걸 어떻게 밝혀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하영이는 냅다 도망쳤다. 그리고 범인을 따돌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뒤로 연우의 모습이 보였다. 연우는 경찰서에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11화 하영이는 뒤에서 쫓아온 것이 연우라고 생각했다. 연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정우랑 데이트한 것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서 핸드폰을 보더니 놀라서 집으로 뛰쳐간 내용까지. 그니까 그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때 정우가 연우에게 말한 것이겠구나 싶었는데 왜 그것을 말한 것인지까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연우가 찾아온 이유는 스마트폰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시치미를 때려 해도 연우는 이제 그만하라면서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연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후회할 거라고, 돌려주라고. 우리 사이가 오래되었는데 핸드폰 하나로 이러지 말자고, 후회할 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연우는 뭔가를 알고 있었기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영이도 이제 맞불 작전을 놓으려고 하는 건지 숨기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너도 어디서 주워서 쓰는 거 아니냐, 너만 쓰는 건 이기적인 거다, 내가 쓰는 게 불만인 거냐면서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 자기가 남의 것을 훔쳐놓고 저런 대사를 내뱉는다는 게 또다시 몰입감을 방해했다. 어쨌든 돌려주지 않으려는 하영이 때문에 연우는 그냥 그 스마트폰 박살내자라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연우는 쉬마리만큼 울어댔다. 무슨 이유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 엄청나게 울어댔지만 하영이는 이를 무시한 채 연우를 냅두고 그대로 갈 길을 갔다. 하영이는 이 스마트폰이 연우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내뱉은 것인데, 그 순간 우비를 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영이 앞에 등장했고, 하영이는 이 자가 연우라고 생각했는지 나눠 쓰자라는 제안을 했다. 서로 공유하면서 쓰는 게 공평하다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 말에 잠시 동요하더니 범인은 하영이를 파이프로 그대로 옆구리를 쳤고 관자놀이도 때려서 그대로 기절시켜버렸다. 범인은 하영이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가져가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네가 나라면 이렇게 할 거라고. 총평을 하자면 분명 초반에 스포일러는 다음 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웹툰이었다. 그림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쉬웠고 소재도 좋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점차 가면 갈수록 다소 몰입감이 떨어지고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주인공의 맞지 않는 판단이나 말투, 뭔가 멍청해 보이는 상황들이 많았고, 또한 스마트폰에는 딱 한 장만 사진이 실릴 수 있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초반 부분에 시험지를 보여주는 장면 역시 뭔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범함, 이런 부분들이 이 웹툰의 아쉬움으로 남는 듯하다. 여태 많은 떡밥들이 나와 있다. 회수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영이가 방에서 죽은 건 뭐 때문이고, 누가 범인이고, 범인이랑 대치한 상황에 도어락 소리는 대체 누가 한 것인지, 정호랑 연우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등.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우비를 쓴 범인이 연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서 발견된 키링 역시 너무나 뻔하게 연우가 범인이다라는 걸 지목하는 듯한데, 이후에 경찰이 그 키링의 지문을 봐보니 연우의 지문은 하나도 없었고 하영이의 지문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하영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스포일러, 재밌게 보고는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이라 생각했다. 분명 좀 더 개연성 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면 명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럼 이만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